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오늘 기사 쓰면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박상용이가 6월달에 김태균을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물어봐. 김태균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라고 말해. 조작이에요, 조작. 선생님도 조작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기하라는 메시지를 내며 일단 특검 출범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조작기소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최근 국정원에서 오피셜로 리호남 부존재를 확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호남을 잇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일단 내용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핵심 유죄 증거 중 하나인 김태균의 회의록이 검찰과 당사자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태균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 관련 투자 자금 조달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위에서도 다뤄진 내용이긴 한데, 마침 이 분야 대한민국 1타 전문가 김종훈 기자가 아주 잘 정리한 단독 보도가 나와 해당 보도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서 동일한 날짜로 작성된 문건이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22년 회의록, 23년 회의록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22년 회의록은 수원지검이 22년 쌍방울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이메일 첨부 파일에서 입수한 회의록이고, 23년 회의록은 김태균이 23년도 수원지검에 임의로 제출한 회의록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작성된 회의록임에도 차이점이 있고, 그것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22년 압색으로 확보한 회의록에는 쌍방울 관계자와 북측 인사의 서명이 있었지만 23년 임의 제출 회의록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목에 비공개가 들어가고 묘하게도 경기도 관련 문장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상하게도 검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최초 압수수색 당시 해당 날짜의 회의록은 하나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즉, 김태균이 검찰의 압수수색 1년 후 임의로 제출한 회의록이 사후 작성 또는 수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라던 김태균의 회의록이 두 개가 된 것. 둘째, 하필 나중에 제출한 23년도 회의록에만 경기도와 연결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서명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토샵 실력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원본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입수한 22년 회의록입니다. 고로 사태가 이 지경이니까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한 것이고, 나아가 조작기소 특검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좀 의심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검찰의 조작 정황들이 이미 여러 개입니다. 예컨대 김성태가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필리핀에서 경기도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 오피셜로 완벽하게 박살났고, 거기다 오늘 나온 김태균 회의록 조작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화영 전 지사 유죄 판단 핵심 증거들이 보기 좋게 격파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언론, 그 중에서도 진보의 탈을 쓴 게을러 빠진 언론들입니다. 특히 조중동은 그렇다 쳐도 한겨레 같은 언론마저 양비론을 가장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보도를 한 김종훈 기자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관련해 김종훈 기자의 일침과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성한용 기자가 최소한 나는 한겨레 TV에서 하는 그 논썰만 봤어도 저런 칼럼은 안 썼을 것 같아. 이 김태균 회의록이 왜 문제냐? 요게 쌍방으로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이메일을 하나를 확인했는데 첨부 파일로 이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문건이. 그러면 선생님들 2023년 5월에 김태균이 제출한 문건과 22년에 12월에 압색하면서 이메일 속에 포함된 문건 속에서 뭐가 원본일까? 선생님들 원본 가치가 더 큰 거는 당연히 22년 12월에 압수수색한 문건인 겁니다. 내가 선생님들 여기서 오늘 기사 쓰면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이야. 선생님 원본에 없었던 경기도가 5월 19일에 제출할 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박상용이가 6월 달에 김태균을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물어봐.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물어봐. 이거 왜 포함됐어? 김태균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라고 말해. 조작이에요. 조작. 선생님들 조작이야.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였어. 진술이 일관되고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이 맞다면서 이거를 증거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성한용 칼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당에서의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야. 김종훈 기자가 짚었지만 언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시 법원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애초에 법원이 최소한의 논리를 갖추고 판결을 했으면 검찰이 내놓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들은 진작 배척됐을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감옥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 블랙유언의 말보다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성태의 말을 신뢰하고 시점도 더 일찍에 서명까지 있는 원본 회의록 대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상한 이미 제출 회의록을 인정하는 등 사실상 대북 송금 사건은 검사가 연출하고 판사가 연기한 한편의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조작 기소 특검은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해관계나 썩어 빠진 언론들 때문에라도 수기하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차라리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 특검이 선거기간 내내 검찰의 조작 폐악질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특검에 따른 정무적 판단은 방구석 유튜버인 저보다 민주당이 잘할 거라 생각하며 고로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추악한 국가범죄에 가담한 저 법조 카르텔을 하루빨리 분해해버리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